안녕하세요. 열정 만땅 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Grammar Inside Level 2의 Chapter 6의 두 번째 챕터인 유닛인 유닛 2 분사구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미친 듯이 고등까지 나오는 엄청 중요한 문법이죠. 자, 분사구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가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도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분사구문은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자, 분사구문. 지난 시간에 분사 배웠죠. 분사는 동사원형에 ing 붙이거나 동사원형에 ed 붙여서 그렇죠.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만들어낸 말. 이 분사였고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사들이 명사 앞에 쓰이면 한정조 용법,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이면 사절조 용법이다 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현재 분사는 동사원형에 비동사 뒤에 ing 있어서 진행 시제에 쓰이거나 아니면 그 과거 완료는 PPP 형태인 수동태 아니면 have, has, had, PP 형태인 모든 완료 시제에 사용한다 하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분사구문 배워볼 텐데 분사구문은 그냥 공식같이 좀 외우시면 돼요. 분사구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밑줄 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사구문은 부사절이 있어. 부사절. 자, 부사절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뭐예요? 그렇죠. 종속절이죠. 자, 종속절 또는 부사절 이런 말 들으면 얘는 주절과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자,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있는 거죠. 근데 종속절과 주절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주절은 앞에 접속사가 없는 절, 이 문장의 완전 주인은 주절이었고 종속절 혹은 부사절은 주절이 있어. 그리고 뭔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고 나온 것들이 종속절, 부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속절과 부사절은 같은 말이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부사절의 특징은 뭐였냐면 반드시 이렇게 앞에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접주동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해서 우리가 많이 외웠던 것들이죠. 자, 접속사 뒤쪽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얘네는 부사로서의 역할하니까 부사절 혹은 주절 이 문장의 주인이 아니라 종속이 되어진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종속되어진 절 해서 종속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부사절 접주동은 분사를 이용해서 줄여 쓴 구문이 분사구문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인 이런 것들을 동사원형에 ing 붙여서 분사구로 만들어주는 게 구문이 분사구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딱 집어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절이었던 것을 구로 바꿔주는구나. 자, 절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를 얘를 파괴시키고 단순하게 구를 만들어서 더 짧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사절, 이렇게 분사절 하지 않고 분사가 쓰였는데 얘가 절의 형태에서 구로 바뀌었으니까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절이 파괴되고 구로 바뀌었어. 그래서 분사가 쓰였는데 구가 됐으니까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사구문 했지만 사실은 이 분사구문이라는 말에는 이런 속뜻이 들어있었던 거야. 부사절의 형태가 파괴되면서 구가 돼서 분사구문이구나.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제 또 확인할 때 물어보겠죠. 왜 분사구문이냐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때 어버버되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와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자, 그럼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드냐. 밑줄 칩니다.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주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다 했잖아. 근데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야. 같을 때 부사절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자, 그래서 그냥 순서를 정해주면 분사구문 바꿀 때 1번은 자,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 2번 주어 생략, 3번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 ing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 하라? 1번 접속사 생략, 접속사 생략, 2번 주어 생략, 3번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ing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장 볼게요. 자, when I was watching TV, I heard a strange sound. 내가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가 TV를 보는 중이었을 때, 자, 나는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를,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종속절은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 얘가 종속절이죠. 그리고 얘가 when이라는 시간 부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부사절이죠. 자, 콤마 뒤쪽에 주어 동사 나온 얘가 뭐예요? 얘가 주절이죠. 우리한테 분사구문 만들려고 할 때는요, 이 주절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주인을 왜 건드려? 얘는 이 문장의 주인인 절이니까 주절이니까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에요. 종속절이야. 그러면 아까 시켰던 대로 해볼게요. 자, 부사절,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같은지 꼭 확인해야 돼요. 1번 확인합니다. 같아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같아. 그럼 일단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속절의 접속사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절의 동사 원형이 동사가 was ing잖아. was ing. 그러면 얘는 was의 동사 원형인 be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ing. Being watching TV, I heard a strange sound. 자, 그래서 바꿨으면 being watching TV, I heard a strange soun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에 만들어진 분사구문 봤더니 선생님 여기 being 없는데요? being watching 아니고 그냥 watching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여기 being watching TV, I heard a strange soun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앞쪽에 나와 있는 being이라는 말이 진행세를 만들기 위해 나온 비동사잖아요. 그럼 특별히 딱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사절을 분사 구문화하는 건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짧게 말해도 어차피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같고 이거 다 말하지 않아도 너 알잖아. 그러니까 watching TV, I heard a strange sound 이렇게 해도 너 대충 알갈딱간센 알아듣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줄여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의미 없는 단어인 being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eing도 생략합니다. 그래서 watching TV만 남아요. 그래서 얘들아 항상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구문만 존재하게 돼요. 과거 분사구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동태가 있어서 being watching 이렇게 being watched 이렇게 된다고 해도 앞쪽에 나와 있는 being이 생략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watched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형태를 보면 watched가 남으니까 과거 분사구문도 있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사구문은 being watched였으니까 being이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구문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사절의 동사가 진행형인 경우 동사원형에 ing만 남긴다. 이게 이 말이에요. 원래 been watching인데 동사가 been watching, was watching 진행인 경우에는 being 안 쓰고 ing만 남기시면 돼요.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자, 분사구문의 의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이미 분사구문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feeling, taking, though, living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거를 보고서 분사만 보고 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역추론을 해야 돼요. 거꾸로. 근데 사실은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생략해버리면 이 생략한 접속사가 뭔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글을 쓴 사람만 알지 원래 어떤 접속사였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절대 알 수 없어. 다만 우리는 강하게 추론 이렇게 추리를 해볼 뿐이야. 이런 의미겠지? 이렇게 쓰였겠지? 라고 추론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고난도인데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분사구문은 우리가 원래 부사절 접주동이었잖아요. 접주동에서 접속사 없애고 주 없애고 동사원형이 ing였잖아.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얘 없애고 동사원형의 ing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건 쉬워. 근데 여기서 거꾸로 이 동사원형의 ing만 보고 이렇게 다시 접주동으로 살려내는 과정, 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접주동을 분사구문 바꾸는 건 약간 땅 짚고 수영하기,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처럼 쉬웠잖아. 그냥 접속사 없애고 주 없애고 동사원형에 ing 붙여서 뭐뭐 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ing만 보고 다시 접속사가 어떤 거였는지 주어가 뭐였는지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게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얘가 중3, 고1, 고등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분사구문에 쓰이는 내 접속사가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다음과 같은 밑줄 한번 칠까요? 시간대, 동시동작, 이유, 원인, 조건, 양보 이렇게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나온 걸로 안 외우고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외웠습니까?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한 번 더.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됐어요?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문법을 좀 기본적인 것들을 암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문장을 해석할 때, 독해할 때는요, 그냥 느낌이 오거든요. 그냥 쭉 읽으면 얘가 어떤 뉘앙스로 쓰였겠거니, 어떤 접속사가 있었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풀 때는요, 정확하게 접속사를 끄집어내서 서술형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좀 이런 거 외우고 계시면 어떤 상황일까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하면서 정확하게 필요한 접속사를 꺼냈을 수 있도록 하려고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 동작 하고 외웠죠. 때는 여기 나온 시간이에요. 시간대. 자, 그래서 때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나왔죠. 자, 사실 이 while은 여기로 좀 보내주고 싶은데, 자, 뭐뭐 하는 동안, while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그래서 때는 뭐뭐 할 때니까 when도 되고,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 시간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동시동작도 여기도 가능하겠죠. as도 되고 while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동작은 말 그대로 A라는 행동을 하고 바로 이어서 B라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속동작은 and 또는 and then 그리고 나서 and 뭔가 동사를 해요. 주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걸 한다. I get up and wash my face. 이런 식으로 I get up and then wash my face. 지금 설명해버렸네. Anyway,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도 and나 and then 같은 접속사 사용합니다. 자, 때 이유. 이유는 선생님이 이유 접속사 3총사 BAS 외우라고 하죠. 자, because, as, since. 자, because, as, since. when, while, as 하나 더 써주면 여기도 while 돼요. while. 스펠링 왜 이래? 마음이 급했군요. while. 자, 그 다음에 동시동작 옆에다가 연속동작 써주시고 and나 and then 또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뭐 한다면 if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과 똑같은 거 unless. 자, 양보는 자 원래 although죠. 근데 여기서 올 때서 though 또는 하나만 더 even though. 자, 우리가 이미 접속사 하면서 다 배웠던 것들이야. 그 접속사를 이제 끄집어낼 건데 얘네가 상황에 맞춰서 알맞은 접속사 끄집어내라는 거죠. 분사 구문에서 다시 부사절로 바꿀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5가지 상황의 접속사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이렇게 5가지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접속사 보이네? 주어 동사네? 주절 여기 있네? 그지? 주절은 건드리지 않고 접속사 있는 대로 분사구문 막 바꿀 거니까 when 없애고 I 똑같네? 지우고 was를 be 고쳐서 being working인데 being working being 의미 없네? working만 남았네?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너무 쉬워서 문제 물론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반드시 이거를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워킹을 보고서 이 워킹만 보고 여기에 어떤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리를 그러니까 걸어서 내려가다가 거리를 걷다가 내가 그 가수로 봤어. 했으니까 봤을 때인지 걸어가다가 본 건지 걸어가는 중에 본 건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걸어가다가 봤으니까 어떤 시간에 부사절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when 또는 while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썼으니까 주어 동사 써야 돼요. 주어는 I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가 하는 순간 과거 시제야. 그럼 나도 여기 과거 써야겠다.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걸어가고 있는 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고 나중에 걸어가다가 본 거잖아. 얘는 단순 과거를 썼어요. 단순 과거. 여기는 was walking,
과거 진행 시제. 그래서 when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이렇게 when 또는 while을 꺼냈어야 돼요. 근데 원래 앞쪽에 나와 있던 접속사가 원래 어떤 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다만 강력하게 추측을 해볼 뿐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when이나 while 써놨는데 정답 뭐였습니까? 여기는 when.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여기서는 when을 썼네요. 근데 이걸 when 썼는지 while 썼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누구만 알아? 원래 이 글을 썼던 사람만 알 수 있어. 생략하고 나면 when인지 while인지 뭐 이거 as인지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자, listening to music, I studied math. 자, 이것도 바꿔보면 자, 접속사 있는 저를 바꾸니까 as 없애고 I 똑같으니까 자, 없애고 listen의 동사원형 listen에다가 ing listening to music, I studied math. 자, 음악 들으면서 수학 공부했었구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음악 듣는 거랑 공부한 거랑 동시에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로 이거 지워서 listening to music, I studied math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건 쉽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려놓고 자, 위에 문장이랑 똑같이 바꿔 쓰세요 라고 한 거야. 위에 봤더니 ing 분사구문이네. 분사구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접주동 바꾸라는 거지. 접주동.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 거니까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에 해당하는 as 또는 while을 쓰면 되겠죠. as나 while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주어를 쓸 건데 주어 똑같으니까 없어졌겠죠. I. 자, listen을 쓸 건데 studied 하는 순간 과거 시제네. 그럼 나도 listened to music. As I listened to music, I studied math. While I listened to music, I studied math. 이런 식으로 접주동의 형태를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as 그 다음에 I listened to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feeling ill, I didn't go shopping. 자, 이것도 보니까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쇼핑을 못 갔어. 아파서 못 갔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죠. 자, 여기서 바꾸는 건 엄청 쉬워요. 이거 없애고 felt 동사원형 feel의 ing feeling ill.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싹 가려놓고 고쳐봐. 다시 접주동 만들어봐. 그럼 feeling ill 아팠기 때문에니까 이유나 원이니까 because, as, since 다 쓸 수 있겠죠. 뭐가 쓰이는지 알 길이 없어. 의미만 알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주어 I 똑같으니까 없어졌겠죠. didn't 보는 순간 과거 시제야. 자, 그럼 feel의 과거 형태인 felt ill. ill 뒤에 있었네. 여기 있으니까 안 쓰고 because, as, since I felt ill, I didn't go shopping.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because I felt ill. 자, 조건도 taking this train, 이 트레인을 타면 너는 도쿄에 갈 수 있어. 타면 갈 수 있는 거죠. 뭐뭐 한다면이니까 if를 꺼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접주동이니까 얘 없애고 똑같네. 없애고 take 동사원형 ing taking this train. 이렇게 분사구문은 금방 만들 수 있고 다시 얘를 보고 타면 가는 거니까 뭐뭐 하면에 해당한 접속사 if 꺼내고 주어 같으니까 써주시고 시제 현재니까 take. 양보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맨날 아유 형님 먼저 하세요. 아유 먼저 하겠나 이런 양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서로 먼저 하세요 이런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양보는 영어에서 좀 제일 어려운 애들이 이해 못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양보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반대되는 인과 관계.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인과관계라는 말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래 어떤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죠.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면 영어를 잘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의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보라는 애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20점 맞았어.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안 먹고 막 식단 조절했는데 1kg도 안 빠져. 이상하지?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끌고 나오는 걸 우리가 반대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양보의 상황이다. 일단 앞쪽에 네가 한 행동을 받아주긴 해. 네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막 안 먹었어. 엄청 열심히 다 식단했어. 받아줬어. 그렇긴 해. 근데 결과는 달라. 이렇게 앞쪽에 상황을 받아주기는 하나, 그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우리가 양보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인과관계를 끌고 나오는 양보의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보의 접속사는 어떤 게 있냐면 althought가 있고, althought에서 올 떼면 도 남죠? though가 있고, 이 though에다가 even 붙이면 even thou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although에서 올 떼면 though, though에 even 붙이면 even though. 그래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앞에 though I live near the park, I have never been there. 자, 일단 받아줘. 내가 살아. 공원 근처에. 자, 이걸 받아줬어. 이건 현실 사실이잖아. 그치? 공원 근처에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자, 원래 공원 근처 살면 공원에 겁나 자주 갈 것 같잖아. 그치?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가까이 살면 자주 가야 되는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반대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양보의 접속사 though나 although나 even though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접주동이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잖아. 없애고 live의 ing living near the park, I have never been there. 이렇게 똑같이 쓸 건데, 선생님, 여기는 왜 이거 접속사 안 없앴어요? 이거부터 없애는 게, 순서 아닌가요? 라고 하면 맞아요. 원래 없애는 게 맞아. 근데 이걸 없애는 순간, 아까 얘기했죠. 원래 있던 접속사가 뭔지는 글을 쓴 사람만 알고 있고, 글을 읽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강력하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추리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의미였겠구나.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추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접속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이 읽는 사람이 계속 알쏭달쏭 고개를 갸웃갸웃하니까 그 글 쓴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제가 헷갈려하는구먼. 내가 생략했더니 제가 모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알려주자. 분사 구문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헷갈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냥 살려둡니다. 살려두고 ing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읽는 사람이 공원 근처에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가본 적이 없다 하고 바로 읽는 순간 바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이 가끔 가다가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 있어요. 밑줄 칩니다. 분사구문이 나타내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양보의 분사구문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가 사라진 양보의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주로 남겨둡니다.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선생님 접속사가 왜 살아있죠? 접속사 뒤쪽에 동사원형의 ing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이 분사 구문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접속사를 남겨준다.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는 순간 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놔둔다. 그래서 before나 after 같은 것도 씁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쓸까요? 자,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연속 동작에서 우리 아까 때는 when이나 while도 있었지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후에라는 뜻으로 before나 after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유 접속사는 because, as, since, 삼총사. 조건은 if,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똑같은 거 unless. 자, 양보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동시 동작은 as 또는 while, 연속 동작은 and 또는 and then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자, 분사 구문에서 부사절 바꿀 때 쓸 수 있는 접속사 자, 상황 5가지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연속 동작까지 하고 때는 when, while, before, after 이유는 because, since 조건은 if, not, unless 양보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동시 동작은 as 또는 while 연속 동작은 and then까지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 보시고 상황에 맞게 어떤 걸 끄집어낼지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 있는 경우는 이 뒤쪽에 나온 분사구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때 접속사를 지우지 않고 남겨준다. 끝났네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빈칸 뉴스, she was shocked. 자, 그 여자가 어땠어? 충격을 받았어. 그 여자가 was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 자, 그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 듣고 난 후에 충격받았어.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 듣고 나서 충격받았어.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자, 그 여자 충격받는 거니까 she. 자, 그 다음에 시제 과거니까 heard. When she heard the news, she was shocked.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살린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지우고 she 똑같으니까 지우고 heard의 동사원이야 hear. 근데 거기다가 ing, hearing. A번. 2번. 빈칸 cold. He wore a thick coat. 그러면 추웠으니까 추웠기 때문에 그 남자가 두꺼운 코트를 입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때문에니까 because도 되고 as도 되고 since도 되겠죠. 주어 he니까 because he 자 were 보는 순간 과거네요. 과거 he was cold. 자, 이렇게 접주동 살리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접속사 지우시고 he 똑같으니까 지우고 was의 동사원형 be being cold. being cold. 여기 있네. C번. 빈칸 a taxi you will get there soon. 자, 너는 거기에 곧 도착할 거야. 뭐 하면? 택시 타면 거기 곧 도착할 거야. 뭐 이런 거죠. 택시를 타면 했으니까 if. 자, 주어 you. 자, will get 하고 나왔는데 if 보는 순간 조건 접속사 뒤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take. 현재 써야겠네. If you take a taxi, you will get there soon. 그러면 접속사 지워요. 자, you 똑같네. take의 ing, taking a taxi. 정답 B번.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 만드는 거. 왜 절에서 구로 넘어와서 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서 다시 부사절 바꿀 때 어떤 상황에 접속사 꺼내야 되는지,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연속 동작, 그래서 각각의 접속사가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사 구문 공부해 봤습니다. 아마 좀 더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영상 한 번만 더 보세요. 한 번만 더 보고 공부하면서 질문할 거 만들어 갖고 오세요. 아마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거고, 조금씩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질문할 거 표시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풀어보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